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양서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컴팩트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컴팩트 디스크는 70년대에 개발이 됐죠. 이게 상용화 된 거는 이제 80년대 초에 82년도인가요?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필립스하고 소니가 아마 공동 개발을 해갖고, 이건 사용을 시작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필립스는 이 CD의 크기를 11.5cm로 하기로 했고, 개발을 했었고, 소니는 12cm로 개발을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은, 담을 수 있는 음악의 길이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립스에서 11.5cm짜리는 60분, 그리고 12cm짜리는 65분 정도를 담을 수 있었는데, 베를린 필하모니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한 방에 다 담으려면은 65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재를 해서 79년도에 12cm 규격이 확정이 됐다라는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다가 처음 알았는데, CD 규격은 그렇게 이제 필립스하고 소니가 규격을 완성을 하고 82년도에 이제 첫 CD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죠. 국내에도 이제 84년도인가요? 금성사에서 이제 처음 CD 플레이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뭐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LP가 사양세를 좀 걷다가 사양세를 걷고 CD 세대가 돌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저장 매체의 중요성보다도 이걸로 인해서 녹음에 대한, 그러니까 녹음과 믹싱과 마스터링이 다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CD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간혹가다 수입 오디오 CD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보면 DDD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레코딩, 디지털 믹싱, 디지털 마스터링이 그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디지털로 마스터링, 녹음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한 최초의 작품은 뭔지는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최초로 올 DDD 제작을 해서 100만 장이 넘어간 판이 이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프라이드 인 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판이 된 거죠. CD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형태로의 제작이 뭐 비견 이게 일반 CD가 있고요. CDR, RW는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게 없어갖고 못 찾았고, DVD-R은 제가 하나 찾았어요. 찾아서 지금 하고, 그 DVD가 있고, DVD하고 사실은 CD하고는 거의 규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생김새가 똑같아요. 이게 섞여 있으면 거의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똑같죠. 약간 CD가 지금 이거 진하게 보이는데 이게 CDR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CD하고는 똑같아요. 같죠, 색깔이. 거의 표가 안 날 겁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육안으로 봐도 무늬가 약간 CD 쪽이 거칠고 DVD 쪽이 되게 곱게 보여요. 똑같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크릴 계열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규격은 12cm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간격이 촘촘하고, 요거는 좀 약간 거친 듯한 게 보여요. 이게 실선 같은 게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약간 보이는 형태고, CD는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CD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LP는 거꾸로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CD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플레이하고요. 맨 안쪽 부분에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층이. 이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층이 있고, 숫자가 써져 있는 층이 있고, 그 다음 라인이 있고, 약간 빈 공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중간 라인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CD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곡이라든가 곡수라든가 아니 곡 제목 그리고 이제 플레이 시간 이런 것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쪽부터 플레이가 되는데 LP는 바깥쪽 이게 플레이되는 속도가 똑같죠. 33과 3분의 1 속도로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데 등속도로 돌아가는데 CD는 가변입니다. 안쪽에서는 빨리 돌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돕니다.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음질이 똑같죠. 그리고 뭐 디지털이기 때문에 음질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음질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LP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현격하게 음질이 좋습니다. 안쪽보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시간대에 주행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치 음의 그 수용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음질이 현격하게 더 좋습니다. 이건 뭐 LP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지를 하실 텐데 CD는 뭐 그런 것도 극복을 해낸 작품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테이프나 아니면 뭐 비디오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LP나 다 소모성 DAT도 마찬가지고 접촉이죠. 접촉을 해서 계속 사용하면 품질을 저하시키는 형태의 플레이를 했는데 이 CD가 나오면서 그 플레이 형태가 없어졌죠. 계속 무한 반복을 해도 음질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 나온 거죠. 그 외에 이제 MD도 나오고 뭐 DVD도 나오고 요 DVD하고 CD하고 그 중간에 이제 뭐 HCD라는 것도 있었죠. 예, 그것도 잠깐 흘러갔다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DVD 다음에는 블루레이가 나왔죠. 데이터 양을 본다고 하면은 CD 같은 경우는 한 700메가 정도 됩니다. 700메가. 이게 뭐 이걸 듀얼로 씌우면은 뭐 1기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1기가 넘는 거는 제가 못 봤고요. CD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DVD가 아마 한 25기가 4.7기가에서 듀얼로 씌우면 17기가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DVD 17기가짜리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4.7기가짜리를만 봐갖고 4.7기가밖에 못 봤는데 이 DVD를 보시면은 DVD-R하고 CD-R하고 색깔 차이가 있죠. 이거는 알루미늄이고 이건 재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똑같이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CD-RW라는 게 있어요. 계속 지웠다 수록했다 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RW가 있는데 RW는 이 DVD-R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DVD하고 CD하고는 똑같습니다. 1.6mm인가 그렇게 똑같고요. 뭐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블루레이는 25기가에서 50기가 정도 수록이 되고요. 블루레이가 현격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DVD보다는 블루레이 쪽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루레이가 이제 음도 많이 들어가고 영상도 고화질의 영상들 막 20기가가 넘는 고화질의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블루레이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DVD 같은 경우는 720dpi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400dpi 그 정도. 뭐 HD는 아예 수록이 불가능하고요. 몇 번도 안 들어가고 DVD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DVD를 예전에 많이 사용했고 DVD를 가지고 오디오를 수록해서 팔기도 했었는데 아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포맷은. 그 전에 이제 DVD 전에 몇 년 전에 더 DVD보다 약간 더 빨리가 나왔던 이제 LD라고 해서 레이저 디스크라고 30cm짜리 그러니까 LP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런 광학으로 수록된 LD라고 있는데 레이저 디스크라고 있는데 레이저 디스크는 영상이나 음성이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죠. 그건 디지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발전돼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이제 디지털 마스터링이라고 그래갖고 판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제작은 필립스하고 MCA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죠. 거기하고 일본의 파이오니아하고 합작을 해갖고 합작으로 만드는 건데 파이오니아에서 기기가 많이 생산이 됐고요. 그 위에 뭐 소니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아마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제가 처음으로 바코 빔 프로젝트에 걸어갖고 그 LD를 봤는데 그때 신세계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HD급도 안 되는 그 화질인데도 불구하고
큰 화면을 본다는 게 신세계였었는데, 뭐 솔직히 지금 보면 다시 보면 웃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D가 나오면서 이제 PCM 방식이라고 이제 디지털 방식의 수록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더 발전해서, 이 CD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6비트, 44.21kHz, 형태로 이제 수록이 되다가, 이제 발전해서 그 이후에는 20비트도 나오고, 26비트인가요? 24비트까지 아마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HCD라는 걸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DVD를 거쳐서 이제 블루레이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 코덱이라는 거 뭐, 한도 끝 없이 발전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초가 이 CD라는 거, 하고 지금 음향 제작이나 모든 포맷의 거의 근본을 이루는 게 이 CD라는 포맷이 알게 모르게 현재 모든 음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다 기억나시죠? 뭐 이런 데에다가 자동차 오디오 이렇게 녹음해갖고 이렇게 꽂고 다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저도 아직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CDR이 처음에는 되게 비쌌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제가 1배속, 2배속 할 때부터 CDR을 썼었는데, 그때 한 장에 10,000원 가까이 했던 거 기억해요. RW는 한 후반 정도에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으네. 미쓰비시에서 나오는 RW를 봤었는데, 이렇게 원형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었던 CDR이 있었는데, 한 장에 거의 10,000원 넘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CDR 많이 사용하고, RW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거, 야구 동영상 많이 여기다 녹화해갖고, 돌려보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추억이죠. 아마 이 RW를 데이터로 쓰기보다는 그런 야구 동영상 보시던 분 더 많았을 거예요. 실제 비디오 테이프 경쟁도 소니 베타 방식하고 그 JVC 일본 자펜 벡터의 그 VHS 방식하고 경쟁을 할 때 실제 베타 방식이 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베타 방식은 특허가 있고 VHS 방식은 특허가 없기 때문에 야구 동영상 만드는 친구들이 거기다 야구 동영상을 많이 돌려갖고 보급을 하는 바람에 VHS가 승리했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이 발전한 거는 순전히 야동 때문에 발전했다. 그런 속설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한참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참 재밌는 얘기죠. 먼저 CD를 관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사광선입니다. 이 코팅이 알루미늄 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코팅이 지워져요. 코팅이 지워져서 못 쓰게 되죠. 되게 이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크릴을 2장을 이렇게 한 장을 위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깔고서 그 위에 또 한 장을 덮은 거기 때문에 공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 일어나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스크래치. 폴리카보네이트가 원래는 스크래치에 되게 강한 거죠. 폴리카보네이트가 방탄 소재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도 스크래치가 납니다. 근데 이런 CDR보다 이런 일반 정규판들이 좀 더 좀 무게감도 좀 있고 약간 스크래치에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습기. 습기를 먹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 이제 산패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CD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고 이게 노출돼서 놨을 때 여기 이제 이물질, 끓음이나 연기 같은 게 묻어서 나중에 이제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이런 안경 닦개로 닦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LP를 닦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P는 이렇게 돌려 닦죠. 고를 향해서 그렇게 닦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닦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이제 잡음이 나는 노이즈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CD는 절대 이렇게 돌려 닦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먼지만 이렇게 털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닦으시고요. 뭐가 많이 묻었다 그러면은 중성세제 약간 섞어서 미지근한 물 약간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닦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손상이 안 됩니다.
이게 물이 많이 묻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습기 약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면은 몇백 년씩 보존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CD도 성능이 저하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돼도 CD 플레이어가 읽어서 재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음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LP 같은 경우는 소리꼴이 무너지면 음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잡음도 생기고. 근데 CD는 그런 게 없죠. 웬만한 스크래치가 나도, 왜 그러냐면은 CD 플레이어가 읽어서 바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버퍼에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해서 오류가 생긴 부분들은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웬만큼 나서는 다 플레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큰 스크래치가 나면은 건너뛰고 재생을 하죠. 근데 LP 같은 경우 스크래치 크게 나면은 뻑 소리가 나겠지만은 CD는 뻑 소리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지터음이라고 그랬고 띡 하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거의 무음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CD는 LP보다는 보관하기 쉬운데 다만 이것도 주의하게 보관하셔야 된다. 주의해서 보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LP 플레이어 편을 제가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 역사하고 관리 방법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피고 새울고 참 좋죠. 놀러 다니기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래서 그런지 더 번지고 혼란한 시기죠. 다들 조심하시고요. 백신 맞을 때까지. 그리고 봄날 적당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